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아이의 실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1970년대 미국 동북부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이곳에 조부모님과 사는 카르멘 콜론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11월 16일 이날도 어김없이 홀로 약국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데요. 그런데 늦은 저녁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 다급한 마음에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이틀째 되는 날, 카르멘 콜론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발견한 곳은 로체스터에서 19.3km 떨어진 처치빌의 한 수로, 시신에서는 폭행당한 흔적과 함께 강간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맨손에 의한 교살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에 돌입.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에 의문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교살하는 경우에는 보통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작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일이 있겠냐는 거죠. 용의자를 특정 짓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마지막 목격 장소인 약국 이후 행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고 원한을 살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카르멘이 감쪽같이 유괴되었다는 것과 어떠한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범인은 현장 지리에 밝으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계획 범인데다 혼자 사는 남자라고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추정뿐인 경찰 수사에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사건 조사는 여전히 아무런 진전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로체스터는 또 한 번 떠들썩해집니다. 아니, 엄마가 일하는 슈퍼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지 뭐야?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랑 너무 똑같잖아. 엄마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사라졌다는 완다오 코이즈. 이 아이도 카르멘 콜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11.2km 떨어진 뉴욕주 웹스터에 위치한 104번 주립 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한 수사관이 1년 전 사건과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아이들의 이름과 성, 지역명의 이니셜이 일치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 이니셜이 일치한다는 사실 말고는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범인은 이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6개월 만에 보란듯이 세 번째 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 사건 역시 이니셜과 지역명이 일치, 이니셜 C, W, M 순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come with me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사건의 범인을 알파벳 살인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찰은 세 번째 사건 이후 사건 현장 부근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혼자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요. 머리는 덥수룩했고 수염이 있었는데 나이는 30에서 4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 그리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케네스 비앙키라. 그는 사건 당시 로체스터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는데 그가 아이스크림을 팔던 곳은 이전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난 곳과 매우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던 상황. 이후 그는 그의 사촌인 안젤로 부오노 주니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77년부터 1년에 걸쳐 무려 10명의 희생자를 낳은 힐사이드 교살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2세에서 28세 사이, 사건 방식 또한 납치와 강간, 고문에 의한 사례로 동일했죠. 하지만 앞서 일어난 세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파벳 살인마는 이름과 성, 그리고 시신 발견 장소의 지명을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통일하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케네스와 안젤로는 제멋대로의 범행이었다는 점이었죠. 결국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더 이상 수사에 진전 없이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사라질 때쯤 2011년 38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알파벳 살인사건. 이유는 바로 4명의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조셉 나소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셉이 죽인 피해자들의 이름에 주목했는데요. 카르멘 콜론, 파멜라 파슨스, 트레이시 토포야, 록산 로가시.
바로 이름과 성의 알파벳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조셉 나소는 본래 뉴욕주 토박이로 1970년대 초반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거주했다가 네바다 주로 이사했다는 게 밝혀져 의심이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살인 사건은 10에서 11세 여자아이들을 노린 전형적인 소아성애자였죠.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18에서 38세의 매춘부들입니다. 또한 이름과 성의 알파벳만 같을 뿐 발견된 곳의 지명은 제각각이었는데요. 편집증 성향이 강한 범인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국 조셉은 캘리포니아주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게 되고 알파벳 살인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겨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 중에 알파벳 살인사건의 범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3의 인물일까요? 미스텔러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